남미에서도 특히 한류 열풍이 거센 브라질에선 K푸드에 대한 관심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대 도시 상파울루 일부 학교에선 아예 한식을 공식 급식 메뉴로 내놨는데 맛과 영양 둘 다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김수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맛있는 한식 급식이 차려진 식당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시작합니다. 잡채와 불고기, 김밥 등 낯선 음식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얼굴은 호기심 반 즐거움 반입니다. 이 학교는 최근 한식을 급식에 도입한 상파울루 학교 가운데 한 곳입니다. Eu sempre quis provar, porque eu sempre como a comida daqui, do Brasil. Aí eu nunca provei umas comidas da Coreia. Mas aqui tá muito bom, essa comida da Coreia. 친구들 엄청 좋아했어요. 유부김밥이야. 폭신폭신해서요. K-팝과 K-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K-푸드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커지고 있는 브라질. 특히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는 남미 최초로 김치의 날을 제정할 정도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한국 식품의 주요 개척 시장으로 꼽힙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 식문화 전파를 위한 첫걸음으로 상파울루 내 학교와 함께 한식 급식 도입을 계획했습니다. 음식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먹게 되는 음식입니다. 한식을 접해보지 않은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입맛을 들이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해, 식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측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새로운 맛에 감탄하는 것은 물론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Foi uma surpresa muito grata, comidas muito diferentes, com temperos diferentes, com sabores fortes e muito adequados para nós aplicarmos na escola, para os nossos alunos e a nossa comunidade. Na minha perspectiva, não faltou nada, estava bem completo, porque tem tudo que a gente espera num prato, que é um pouco de carboidrato, um pouco de proteína. Então deu para fazer um prato bem equilibrado e bem nutricional. Estava muito, muito gostoso mesmo.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측은 레시피 개발, 조리사 교육 등 한식급식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학교 안 매점에 한국 과자 납품을 추진하는 등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YTN월드 김수환입니다. 독일 한인 이주 역사의 산증인 함부르크 한인회가 창립 60년을 맞아 뜻깊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인회 역사를 자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로 동포 어르신은 물론 전쟁 상황에 내몰린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도 우정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나눔과 화합의 현장에 김겨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쌀 한 포대와 라면 한 상자, 김치 한 통을 품에 안은 한인 동포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함부르크 한인회가 동포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생필품 나눔 현장입니다. 직접 담근 김치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금과 동포들이 십시일반된 성금으로 이룬 결과물입니다. 홀로 가정에 계신 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각 이제 12월 되면은 쌀 한 포대씩 각 가정에 돌리고, 또 김치 같은 것도 좀 나눠서 돌리고, 또 김치 팔아서 그런 후원금으로 또 마련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4년 50여 명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 유학생 그리고 사업가들이 어렵사리 시작한 함부르크 한인회. 어느덧 회원 수만 400명을 웃돌 정도로 성장한 함부르크 한인회가 60주년 회갑을 맞았습니다. 오늘 행사는 뜻깊은 해인 만큼 한인들은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 돼 마련된 자리입니다. 보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의 당찬 기합 소리부터 어르신들의 힘찬 숙무국 가라까지. 여기에 축제에 빠질 수 없는 한식 나눔 행사는 손이 부족할 정도로 붐볐습니다. 함부르크 전역에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 한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축제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친지, 친척들을 다 모시고 와가지고 오늘도 보시다시피 거의 450에서 50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아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밑에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이 있고 음식이 지금 막 바닥이 났어요.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을 알려주듯 후원함도 넉넉하기만 합니다. 동포들 마음이 담긴 성금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이웃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현재 함부르크에만 우크라이나인 수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한인 동포사회가 내민 도움의 손길에 감사 인사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Und wir freuen uns natürlich sehr, dass der koreanische Verein, dass die Gemeinde auch eine Spende gesammelt hat und wird heute an Generalkonsulat der Ukraine übergeben. Und das ist natürlich auch große Ehre und große Freude. Und wir bedanken uns sehr für die Zusammenkommen und Halten und für die Unterstützung, auch finanzielle Unterstützung für die Ukraine. 선배 한인은 물론 이웃 나라를 위해 나눔의 곳간을 활짝 연 함부르크 한인사회. 함부르크 동포사회는 오는 11월 예정된 김치축제를 계기로 한인회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K-팝 열풍은 우리 음악의 경쟁력을 세계인에게 각인시킨 하나의 증표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전통 음악도 이 열풍에 가세해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울려 퍼지는 청아한 가야금 선율을 김기성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공연장이 우리 악기 가야금이 선사하는 부드러운 울림으로 충만합니다. 태국 국왕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에 특별 초청된 전통음악 동호회의 공연 현장입니다. 넓은 무대에서 펼쳐진 가슴 벅찬 공연에 단원들은 피곤한 줄도 모르고 가야금을 뜯습니다. 태국 한국문화원 가야금 강좌를 계기로 결성된 한국전통음악동호회 청룡중당, 한인 동포와 태국 청년 30여 명으로 꾸려진 동호회가 어느덧 창단 4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흥미를 느낀 태국 청년들은 이미 우리 악기 가야금이 주는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แล้วหลังจากนั้นก็เรียนหลายๆอย่างเกี่ยวกับวัฒนธรรมเกาหลีดนตรีเกาหลีไม่ว่าจะเป็นเต้นเกาหลีดนตรีอื่นๆของเกาหลีทุกอย่างเลยค่ะรู้สึกสนุกแล้วก็รู้สึกว่าวัฒนธรรมเกาหลีเนี่ยค่ะเป็นวัฒนธรรมที่น่าสนใจมากๆค่ะเพลงที่ชอบที่สุดที่เรียนคายากึมก็คืออารีรังค่ะเพราะว่ามันบ่งบอกถึงความเป็นเกาหลีแล้วก็คุณครูไม่ได้เอาเป็นพื้นฐานแต่เป็นเทคนิคทำให้เพลงเพราะขึ้นค่ะ 우리 음악에 대한 애정 하나만으로 어렵사리 단체를 이끌어온 단원들은 태국 전역에 우리 음악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게 꿈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약 10명의 운영진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어떤 행사나 워크숍을 진행할 때마다 각자 재능을 기부하고 또 각자 십시일반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한국 문화를 많이 알리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재정적인 필요가 좀 더 채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이름도 가야금 소리를 표현하는 구음 가운데 처음 4개의 현을 뜻하는 청흥중당. 경쾌하면서도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외교 사줄단으로서의 맹활약이 기대됩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월드 김기성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 언론인들이 모국 언론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한국의 대표 보도 전문 채널 YTN을 찾았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초청으로 모국에 온 이들은 일본, 카자흐스탄, 호주, 키르기스스탄, 멕시코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들입니다. 이 언론인들은 YTN의 최첨단 방송시설을 둘러본 뒤 이번 방문은 언론인이기 이전에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제가 호주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한인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지금처럼 이 한국에 대한 이 관심과 호감이 이렇게 높은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호주 사회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열정적입니다. 이런 변화하는 한국을 제가 직접 와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게다가 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너무나 열정적인 한인 동포 언론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이 네트워킹하는 기회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이번에 재외동포청에서 준비해주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해외에 이렇게나 많은 재외동포 언론인들이 계신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들과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한국과 일본을 뛰어넘는 전 세계를 잇는 그러한 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언론인들은 앞서 지난 15일 이민사 박물관 견학에 이어 인천대에서 해외 미디어 업계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과 만나 동포 언론인들의 모국의 기여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 한인 입양인 출신 예술가가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역시 글로벌 코리안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로르 바디풀 작가가 그 주인공인데요.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에는 파리에서 예술을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있는 로르 바디풀 작가를 만나봅니다. 다양한 예술 공간이 자리한 프랑스 파리의 마레지구. 프랑스 예술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색색의 수채화로 그려진 고무신 25개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Partie de la Corée dans des pays occidentaux. Et à chaque fois, on est parti dans nos pays avec des chaussures en caoutchouc, avec ces gomusines. Donc là, il y a à peu près 25 chaussures, on est peut-être jusqu'à 250 000, donc c'est un peu une manière symbolique de le représenter. 한국을 떠나 해외로 건너간 한인 입양인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 관람객들은 금세 그림 속에 푹 빠져듭니다. Je trouve ça vraiment beau. Je trouve que c'est vraiment beau d'exprimer ce qu'on ressent en œuvre d'art. Et qu'elle avait voulu finalement peut-être rendre hommage à ces enfants qui avaient dû quitter leur pays. 이번 전시를 준비한 주인공은 바로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된 예술가 로르 바디풀 씨입니다. Donc je m'appelle Laure Badufle, je suis née en tant que parc-arum à Jinju en Corée du Sud. Et ensuite j'ai pris ce nom quand j'ai été adoptée en France. 1984년 여름 진주에서 태어나 생후 7개월 만에 낯선 땅 프랑스로 입양된 로르 바디풀 작가는 한국인으로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단절된 고국과 잃어버린 가족, 아픈 과거에서 비롯된 그리움과 상실의 감정은 한국 지도와 고무신 같은 다양한 상징들을 통해 캔버스 위에 담겼습니다. Donc là, il y a des points, des coordonnées. Celle-ci, c'est la coordonnée du livret de famille de mon père coréen. Ça, c'est la coordonnée de l'hôpital où je suis née, à Jinju. Et ça, c'est la coordonnée de l'orphelinat où ma famille paternelle coréenne m'a remise un an plus tard. Je croyais les avoir perdus et je les ai retrouvés il y a quelques semaines en fait en allant chez mes parents. Donc j'ai représenté ces chaussures avec le nom coréen Park Aram, la date de naissance et la date d'adoption. Et c'est à partir de cette pièce que j'ai fait le tableau avec toutes les autres chaussures. 상처를 마주 보아야 하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나의 뿌리, 한국을 부정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긴 아픔의 시간을 뒤로하고 한국 국적 회복까지 신청한 로르 바디풀 작가. 한국 이름이 적힌 한국 여권을 손에 쥔 순간 작품에도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깊이 새겨 넣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Ne se sentent pas coréens, les adoptés coréens ne se sentent pas coréens, ne se sentent pas légitimes à dire qu'ils sont coréens. Et souvent on nous dit mais tu n'es pas coréen, tu n'es pas coréenne parce que tu n'as pas vécu là-bas et tu ne parles pas la langue.
Donc, la dernière fois qu'on s'était parlé, c'était en cours. Depuis, j'ai récupéré la nationalité coréenne. Et ce que j'ai souhaité faire, c'était explorer le sentiment coréen en tant que diaspora coréenne en Europe.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경험하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끝없는 질문의 대상입니다. 이를 끊임없이 고찰하는 작가의 작업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한인 입양인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J'aime beaucoup le texte qui est inscrit ici, parce qu'en fait ça touche à une partie aussi de mon histoire. Je suis aussi adopté coréen, mais métissé afro-américain, et qui font écho à toute l'histoire des adoptés, pas seulement à la sienne. Donc je pense qu'elle inscrit son histoire dans... 어릴 때는 뭐 의식하진 않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러는 아마 저처럼 우리 모두처럼 힘든 경험 겪었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성공리에 전시회를 마친 작가는 이제 또 다른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해외 입양인 예술가들과 함께 잃어버린 뿌리를 예술을 통해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Alors on a créé un collectif artistique qui s'appelle OCAP, Overseas Korean Art Project. Et ce projet s'appelle Itinérance. Ça consiste à ce qu'en même temps, tous les artistes partent de leur lieu de naissance en Corée et cheminent, aboutissent à un lieu de résidence ou d'exposition en Corée ou ailleurs et qu'on documente cette démarche. Donc c'est un projet de long cours, mais voilà, qui vraiment nous motive énormément.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로 살아온 삶의 궤적을 표현하고 세상과 더욱 깊이 있는 공감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t je crois aussi, pour moi, c'est une incitation aux artistes adoptés de prendre à bras le corps leur histoire, de prendre l'intime et de venir en extraire la beauté. 로르 바디필 작가의 예술적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한인 입양인들과 위로와 공감을 나누고 있는 작가의 도전이 앞으로도 순항하기를 기대합니다. 네트워킹을 많이 하고 또 MO도 오전에 많이 했습니다. 큰 성과가 나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많은 우리 전북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 이제 글로벌 CEO하고 또 이렇게 인연이 되고 또 연결이 되면 인턴십이라든가 해외로 이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대회입니다. 전북 비즈니스 대회 환영합니다. 창업가 정신과 그럼 기업가 정신? 창업할 때 좀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뭔가 이번 기회에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CEO들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네트워킹을 잘 해가지고